말씀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 두 분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최수환 교수님하고 이범락 교수님 두 분이시고,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지금 식사는 12시 반인데 조금 시작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 전에 끝나도 식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재촉하지 마주시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토론 시간,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스피디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선 토론해 주시는 두 분 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첫 말씀은 좀 가급적이면 몇 점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최수환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느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산자부와 바이오 정보센터에서 마크에서 상당히 혈액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상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비를 해주신 정민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수상 소식을 듣고부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토론 주제문은 책임 구제 어정서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불러 계신 분들도 아마 질문이나 느낀 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짧게 발표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요청받은 분량보다는 많이 작성했는데 그냥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만든 자료라는 자료에서 건너뛰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은 이번 평창회의에서는 추가 정서는 지금 2010년도 제5차 당사국 회의에서 2010년 10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직 발의는 안 됐지만 추가 정서 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었고, 당연히 앞으로 채택이 된 추가 정서가 속히 발효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당사국들이 앞으로 발효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할 것을 동의를 했고, 지금 현재 63페이지에 보시면은 27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가 27국이 됩니다. 추가 어정서에 하면은 모두 40개국이 비준이나 가입을 해야만 발효가 되기 때문에 63쪽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 바와 같이 2014년 10월 1일 당시에는 14개국이 남았다라고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지만, 오늘 기준으로 볼 때는 13개국이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회의에서는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비당시국 어정서, 이 바이오 안전 어정서 비당사국이 미국과 캐나다가 비당사국들도 하루속히 어정서에 가입을 하고 또는 비준을 하고 추가 어정서에도 가입하거나 비준을 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 평창회의의 논의 내용은 3쪽에 출간되어 있고, 평창회의의 당사국회의에 채택이 된 결정문 내용은 64쪽에 출간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추가 정서에 대한 당사국들의 빠른 비준과 가입을 촉구를 했고, 특이한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정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도 가입을 또는 비준을 촉구를 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이 추가 정서에 대한 해설서를 갖다가 발간하는 데 있어서 비용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사무총장에게
해설을 갖다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정서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그 이해가 절충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LMO 환경 방출에 대해서 수입 당사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것은 LMO 수입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반면 이 책임 배상 절차 규칙에 있어서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LMO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한국 정부도 비중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이지만, 이 비중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 이 바이오, 이 LMO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계 입장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추가 증서를 가입을 하는 것이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제품의 어떤 그런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라기보다는 이 생산자들, 사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바이오 산업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LMO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또는 LMO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를 촉구하는 점에서 저는 바이오 산업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LMO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 국내 LMO의 국가 이동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입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조약의 국내 조약 비준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서 추가 증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를 정비한 후에 가입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입을 할 경우에는 LMO 생산, 개발, 소비에 관련된 모든 이용자들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가 오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효 추가 증서 가입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서 가입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를 정비할 법적인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그런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개별 당사국의 국내법의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입장에 걸맞는 그런 국내법을 통해서 배상 책임 법제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국제법, 가중한 어떤 국제법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국내법을 만들 것인가에,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증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히 추가 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행정부가 LMO 국가 이동에 따른 어떤 사전 사후 행정적 어떤 규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피해 발생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께서 통일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민사 책임에 관해서는 통일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 이해자들의 모든 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를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법제를 만들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LMO 수출국인가 수입국인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당연히 한국은 LMO 수입국입니다.
LMO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된 제품의 국내적 이용에 따른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또는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국내 이해 관계자 중에서 LMO를 생산하는 기업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한국이 LMO로 제품을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LMO 수출국 입장에서도 배상 책임 법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보고서를 앞으로 완성할 때는 일단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LMO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LMO 수출국 입장에서 특히 LMO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서 이 민사 책임에 관련되는 어떤 규정이 제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67쪽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특히 그 행정적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LMO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이 제가 거기서 소개를 드렸고요. 거기에 내용들은 그 추가 정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민사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68쪽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별도의 배상책임법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히 드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이미 존재하는 LMO법에 배상책임 조항을 두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배상책임 규칙을 LMO법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위험책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 절대적 엄격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 책임을 도입해서 무과실 책임을 갖다가 입법을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과실 책임도 적절히 결정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 엄격 책임을 도입을 했지만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의 경우와 같이 엄격 책임과 과실 책임을 부분적으로 결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이 우리나라 법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무과실 책임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바이오 산업이 우려하는 그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인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신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물 다양성 협약 또는 바이오 안전성 의존성 또는 추가 정서의 목적에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LMO 수입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고 또는 소비자 보호와 같은 그런 정당한 국가의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내법을 제정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상희 교수님, 오랜 동안 이 책임 문제 관련한 국제협상에 임하시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에 이 책임 문제 상황을 포함시켜서 해오신 그런데요. 오늘 아주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비준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고려사항, 또 국내 대응 관련한 이 법제 준비를 할 때 어떤 입장을 갖고 하는 게 좋은 거냐 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등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몽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저 칼스에 근무하는 이몽탁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면 저는 오늘 상을 못 받았습니다. 좀 시상식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오늘 자기도 상 받을까 그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상 주는 얘기 듣지 못해서 저도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역시 안 주셔서 그래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제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슈는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당장에 뭐 내일 모레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회의에서도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진영론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재배국, LMO 재배국과 수입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 우리 아주 평평하게 이제 대립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잠깐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NGO 분들하고 기업 어떤 그런 입장의 차이들이 아주 평평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사회적 고려에 대한 노가 지지부진하다 그런 평가를 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회적 고려가 2020년을 목표로 한 가이던스를 개발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이제 입장 대립이 있었고, 그런 어떤 진영 논리들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 올해도 프로젝트를 받아서 오늘도 저희 학생들도 같이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고민을 계속 쭉 봤습니다. 특히 그래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관련된 연구들, 기존 연구를 쭉 살펴봐서 그 성격과 구조를 이제 좀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도 좀 썼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게, 현장과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전히 그런 진영 논리나 어떤 그런 메타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지, 현장에서 실제 특히 농부들이 어떻게 이거를 겪어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쨌든 이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용을 할 때 농부의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이 도대체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구가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도 쳐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인데, 그러면 이제 LMO를 들어오게 되면 이게 농약을 적게 쓴다는데 진짜 적게 쓸 수 있는 건지 걱정돼서, 아니면 자기가 농사 짓던 그런 어떤 방식에 따라서 농약을 붙이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옆 동네로 이제 흘러갈 텐데 이게 유전자 믹스가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건지, 뭐 이런 식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고려라는 게 하나 좀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업가입니다. 농부들이 또 이제 아까 토종 씨앗 얘기 나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가치료고 저희가 이제 이 씨앗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LMO를 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뭐 LMO를 하려면은 대단히 공장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게 그런 투자가 맞는 것인지, 이런 식의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이랄까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농구가 사회적으로 이제 어쨌든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대한 어떤 LMO를 함으로해서 가는 함의가 뭔지, 또 최근에는 이제 환경 지킴이, 표정 시작하면 거기에 붙을 것 같아요. 환경 지킴의 역할도 공부하고 있는데, LMO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 고려라는 것은 위해성이나 안전성 문제를 제외한 어떤 기술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가진 위해성과 안전성 문제를 제외한 그 기술의 이용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기술, 그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착되고 이용되는 그런 어떤 수반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MO가 여태까지는 NGO 아까 집행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도대체 언제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긍정적인 면이 도대체,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긍정적인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건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이용 사용자들, 현장 이런 쪽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논의의 대부분이 이렇게 남의 얘기 이렇게
가져도 보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직 제외를 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국가 입장에서 향후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LMO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 드라이브를 가지 말고 너 아이폰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보면 항상 기술 드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이 기술이 오면 좋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우리에 도움을 줄 건지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쓸 수 있는 입장을 한 가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 농부 입장에서도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비제국 그러니까 NGO들도 비제외국의 NGO들과의 협력만 하지 말고 제외국들의 NGO 가지고 협력도 하고 그러니까 브라질이 LMO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게 재밌는 것이 아르헨티나가 먼저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농부들이 LMO를 도입을 했고 브라질 남부에 사는 농부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가져갔답니다. 나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걸 마라도나 소유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한편에는 그렇고 또 한편에서 인디아에서는 막 또 LMO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자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LMO 때문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회 제도적으로 흡수되는지 어떻게 조작된 생명체라고 불리는 LMO가 새로운 종자 기술로서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카메라 세븐에서 그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뭐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 경제적 고용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의 종류가 시민들도 참여하고 모두들 참여하는 그런 어떤 이 과학적 문제 이외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다들 참여해서 합시다라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3분과 토론 2분 그렇게 해서 5분의 발표와 토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을 그룹핑을 해보면 맙세븐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시민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물론 맙세븐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만은 시민 네트워크와 GMO에 대해서 갖는 인식 그리고 또 문제점 내지 제안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토론해 주신 두 분, 두 내용 다 맙세븐하고는 크게 포함이 된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질문으로도 제기를 해주시고 더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까지 질문도 아주 핵심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해 주시고 좀 빠르셨습니다. 한남대학교 법과대학의 조인성 교수입니다. 오늘 3분 발표와 2분의 어떤 토론 내용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리 가면서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책임 구제 의정서 관련해서 좀 연구한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최승환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국내 법제를 어떻게 이제 정비할 것인가 관련해서 앞으로 큰 과제가 되고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입국이나 수출국이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수입국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어떤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아까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재적 그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그런 것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수입국과 어떤 수출국의 입장을 다 함께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제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의입니다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여쭤보고 이제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CH가 이제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번에 이제 당사국 회의 준비를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성과를 좀 평가하고 또 향후 할 바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유용성, 뭐 유용성 측면도 있습니다만 위험 때문에 어떤 인간의 건강과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한 축이 국가 정책에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KBCH가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이런 분야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 사회적 그 수용성이 이제 소셜 어셉턴스니까 우리말 소셜 적단체고요. 퍼블릭 언더스탠딩이긴 한데 이런 분야에 대한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 고려사항 우리 이제 이몽탁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평소에 이게 이제 그 공존의 문제 그 말씀해 주신 여러 이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공존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통 작물하고 지금 오늘 매일 많이 나왔습니다. 유기농 작물이라든가 그 지혜 작물의 어떤 이런 씨앗은 전통 작물, 유기농 작물 씨앗은 그러는데 거기에서 수확은 유기농 작물이 수확되는 이런 상황. 아까 이제 시민 네트워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조사를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일본하고 협조해가지고 유체 키트지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했다고 2차 조사할 때는 다른 콩하고 유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실험을 하는데 유체에 사용하는 키트지를 사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인지 저희가 그런 것을 우리 정부 기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 이런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 기관에서 시민 네트워크에서 그런 그 실험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기관의 어떤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공존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제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나라 얘기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고려사항 이런 측면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가 입법화 내지는 입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임부재 관련해서 우선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책임부재 관련해서 최승환 교수님. 예,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LMO 수입국 입장과 그 잠재적 LMO 수출국 입장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미 EU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LMO 용역 또는 개인을 하면서 EU 법제를 많이 검토했는데, 이번에 책임부재 어정서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부분과 민사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행정적 규제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EU 공동체 입법을 거의 그대로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또 EU도 보게 되면 엄격치를 원칙을 하지만 예를 들면 out of state doctrine이라고 해가지고
그 개발 당시의 기술로서는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개발 당시의 과학 기술로서는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학 기술 발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면제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EU가 그런 법제로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책임구제법제와 관련된 국내 법을 지금 용역보고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발표회 때 참석해서 제가 느낀 것도 절충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아마 법제를 만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다양한 상충되는 이해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양 그룹을 어느 한 그룹만을 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단체의 이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생산자 단체 이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어떻게 국가 정책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화롭게 절충을 하느냐, 균형을 이루느냐, 그게 이제 입법의 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견해와 국가 정책하고 다 함께 고려해서 결정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엄격 책임, LMO 수입국이라고 하는 LMO 수입된 LMO로 인해서 국내 생태계나 국민 건강이 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OECD 연구로서 바이오 산업을 앞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LMO 제품이 지금 상업화는 안 됐지만 조만간에 상업화 돼가지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국가로서는 뭔가 적절히 이해를 반영시킬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저도 개인적인 영역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을 하긴 했지만 이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할 시간이 여유가 없고 하여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논의를 계속 오픈을 해서 앞으로 그쪽 부분 일이 진행될 때 감안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역성에 대해서 저희 KBC 평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민 네트워크 키트 부분은 아까도 발표하실 때 그거는 알고 산 거기 때문에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정보기관이 그런 거를 좀 미리 시민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하면 더 신뢰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혹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사실은 그 GM 작물이 환경에 방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농진청뿐만 아니고 관계기관들이 주기적으로 전국 각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특히 이제 GM 작물들이 수입되는 그 항구라든지 전국 각지를 해갖고 그걸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키트뿐만 아니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그 위해성 평가 기술이라든지 그 GM 작물 판별 기술들을 계속 새로운 굉장히 정밀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특허도 내고 관련 기술들을 또 관련 업체에 다시 또 프로토콜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연구까지 하냐니까 저희 GM 사료를 먹인 동물의 그 분변에서 과연 그 GM 그 장종물을 디텍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최근에 그런 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아직까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저희도 뭐 이렇게 시민 네트워크에서 그런 뭐 일본 단체가 아니고 우리 중국 기관에 뭐 이런 어떤 쪽에 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식으로 협조가 오면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어디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실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공전의 문제는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그 두 번째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주인체의 박태성입니다. 저는 책임과 구제 추가 의정서에 대한 의견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첫 번째, 의정서 가입 시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14개국이 남았다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이하면서 의정서가 발효가 된 후에 163개국, 뭐 169개국이 돼야만이 실제로 의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 것처럼 책임과 구제 자체도 발효가 된 후에도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에 국제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바로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수입국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민간 업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는 거는 유통하시는 분이라든가 수입하는 사료 업체,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런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 책임을 강화시키고 무한 책임을 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소비하는 국민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하거나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EU를 뭐 EU의 19국가라고 해서 수입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EU라는 자체는 수입국이 아닙니다. 수입국의 수입국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 생산량을 지키기 위한 수입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책임과 구제에 대한 의정서를 당장 가입을 해서 국가적 이익을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와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지금 내 국가에서도 제대로 된 의정서 어떤 법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 무조건 해야 되고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반대의 면을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구제 추가 의정서 국내 체제 정비를 앞으로 한다면 고민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앞으로 계속 오픈된 그런 토론의 장이 계속 있을 거니까요. 네.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있으시면 딱 두 번만 하고 식사하시기 전에 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승현 신내도 위원장께서 급히 사실 이게 오실 사정이 아니었다고 그러셨는데 국회에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급히 좀 가셨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활동을 해주신 김은진 교수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 안 계시다고 그래서 향해서 얘기를 하셔도 김은진 교수님께서 대신 해주실 거니까. 김은진 교수님 해주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빨리 가셨으면 하는가. 그러면 혹시 앞서서 발표를 해주신 박준규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김재단 박사님 것도 간단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법사님 행사를 잘 되게끔 앞에서 리더부터 잘 해주셨습니다만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도와주신 산업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나와 계신 김건희 장관님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라. 저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었고요. 저도 마음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교수님들 의견 반영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